53번. 아니? 범위가 두 개가 나온다고? 그럴 수가 없다, 이 문제. 자, 나봐봐. 잠깐만 봐. 야, 니네, 이거 보지 말고, 요거 한번 잠깐 볼래? 요거? 여기서 이제 최대치수를 찾으러 갈 거거든? 그치? 자, 이런 문제는 많이 봤던 문제일 거야. 아닌가? 아니야? 경우가 한 번도 본 적 없어? 그래. 야,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4차 방정식, 4차 함수의 그래프 그릴 수 있냐 없냐? 없어. 4차 함수 그래프는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배울 건데 4차 그래프는 그래프가 4개가 나와요. 요런 그래프 하나, 요런 그래프 하나, 요런 그래프 하나, 요런 그래프 하나 이렇게 나와요. 그래프 개형 자체가. 그럼 이 그래프 개형 자체를 그리려면 되게 많은 걸 배워야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상에서는 일단 배운 게 없어. 4차 그래프 개형을 배운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의 못 구하니까 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치환이야. 나중에 이제 수원 대수 파트에 들어가서도 당연히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삼각함수 그래프는 더 그리기가 어려워.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랑 탄젠트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탄젠트 그래프가 그리기가 되게 어려워. 그래서 하나 만든 고안이 뭐냐면 치환하자예요. 그리고 하나 얘기하는데 치환하면은 항상 뭐가 따라오냐면 범위가 새롭게 등장하게 돼 있어. 무조건이야. 범위가 무조건 새롭게 등장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친구랑 여기 있는 이 친구가 공통된 숫자니까 우리 얘를 t로 치환하지 않았냐? 그럼 얘를 t로 치환하면 y는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3으로 이제 재바꿈이 될 거고, t라는 친구는 x제곱 플러스 2x다 라고 생각을 해놓은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식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겠냐? 그럼 이제 이게 y는 t 플러스 1에 전체 제곱에 플러스 2까지 들어가니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에 마이너스 1,2가 들어가니까 얘는 누구의 좌표야? 얘는 y, t, y, t, y, t, y, t, y에 관한 그래프야. 그러면 얘는 x 값이 아니라 여긴 전부 다 t 값이잖아? 이 범위를 그대로 여기다 적용시킬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적용시킬 수 없다고. 그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누굴 한 번 더 거쳐서 가는 거야? 그렇지. t를 한번 거쳐서 가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이 녀석은 아래로 볼록이 그래프에 t값은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이 x의 범위는 요 x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건 있는 거지. 왜? 여기도 x가 존재하고 여기도 x가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의 이 값이 이제 y 값이 아니라 무슨 값이야? t 값이 되는 거지, t 값. 그럼 t 값은 최소 1에서부터 마이너스 1에서부터 최대 어디까지? x가 3일 때 나오는 그 숫자 9 플러스 6이 되니까 15까지가 t의 범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x값을 막 집어넣으면 t는 최소 마이너스 1, 최대 15까지의 값만 나온다 이거야. 그 외 것들은 나오지 않는다 이거야. 그거를 여기다가 다시 적용시킴으로써 다시 마이너스 1에서부터 15까지 이걸 찾는 거라고. 이 문제가 그 문제야. 이 문제가 그 문제라고. 너무 친절한 거야. 이미 fx를 치환해줬거든. 이미 fx를 치환을 해줬어. fx를 치환해줬으니까 fx 그래프를 그려냈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3에서부터 어디까지 가? x값은 2. 그래,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아직까지는 이 fx 그래프가 y값, x값, y값, x값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 되니?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니까 마이너스 3은 이쯤에 있을 거고 2는 한 이쯤에 있겠지 뭐. 근데 여기 3 맞냐? 3 맞지? 자, 그럼 마이너스 3에서부터 2까지 이 범위 안에 이 값이 전부 다 무슨 값이야? fx 값이야. 그럼 fx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 있는 애가 누구야? 4야. 그래, fx는 그러면 최대 몇 가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4까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5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 5를 나오려면 여기 위로 나와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최대 4까지밖에 못 나오니까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최소는 그래 2잖아. 2. 누가? x가 2일 때잖아. 그럼 x가 2일 때니까 어느 그래프에다 대입해야겠니? 2차 함수 그래프에다 대입을 해야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대입하는 순간 4 마이너스 12 플러스 4가 되니까 값은 얼마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4니까 fx는 누구까지야? 그래 마이너스 4까지야. 됐니? 그럼 이제 다 찾았다. 내가 찾는 hx 그래프는 저 친구는 뭐 이렇게 써도 되겠지? fx 빼기 1에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라고 써도 되겠죠? 그죠? 자, fx 이제 좀 보기 헷갈리니까 얘를 t로 바꿉시다. 됐지? t로 바꿉시다. 그러면 이 친구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어디까지? 4까지겠지 뭐. 마이너스 4에서부터 4까지겠지. t의 범위가. 그럼 이제 다시 새롭게 그리자고.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에. 꼭지점은 몇 콤마 몇입니까? 1 콤마 마이너스 2야. 누구 좌표? t. 누구 좌표? y. 그러면 누구의 범위? t의 범위에 의해서 4가 더 멀리 있냐? 마이너스 4가 더 멀리 있냐? 마이너스 4가 더 멀리 있으니까 과감하게 찍어주고 4는 그냥 이렇게 구분만 짓게끔 만들어주라고. 정확히 찍을 필요가 없다고. 구분만 지어주게끔 만들어주라고.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그럼 이제 누구 찾는 거야? 최대값 찾는 거지. 그럼 최대값은 t가 몇일 때야? 마이너스 4일 때겠지.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한번 집어넣어 보자고. 그럼 여기다가 h 마이너스 4 값이니까 h 마이너스 4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4 집어넣으니까 25에다가 2 빼니까 23 값이 되겠네. 그럼 이제 m 값은 23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제 문제는 뭐냐면 k 값 찾아야 돼. k 값은 지금 우리가 k 값이 마이너스 4야? 아니야.
마이너스 4는 누구의 값이야? t 값이야. 그래, 마이너스 4는 t 값이야. 그럼 이제 x로 다시 돌아가려면 누굴 다시 거쳐야 되니? fx를 다시 한번 거쳐야 돼. 그죠? 그럼 fx가 언제 마이너스 4가 됐었냐? x가 2일 때였어. 그럼 x가 2라면 t 값은 마이너스 하면서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바로 23 나온다. 아, 지금 다리 껑충껑충 뛰니까 다시 껑충껑충 돌아오면 x 값은 얼마일 때? x 값은 2일 때겠지. 그래서 둘이 빼면은 21이 정답이겠지. 됐냐? 좋습니다. 54번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해보자. 지금 이 문제 되게 유심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올해 봤던 학교에서 이 문제 냈어요. 서술형으로. 올해. 이 지역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서 어떤 학교, 고등학교 걸 시험지를 봤더니 이 문제가 똑같이 나왔어. 다만 그 문제에 좀 차이점이 있다면 위로볼록이다. 위로볼록이다. 그 차이가 있는 거야. 위로볼록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 자, 잘 봐라. 자, 지금 의미를 좀 파악을 해야 돼. 여기까지 그냥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야. 여기까지는. 자, 점 점 P라는 친구가 A, B래. 근데 A에서 2차 함수 이 그래프를 따라서 점 B에서 점 C까지 거쳐서 움직인다. 이 말이 핵심이야. 이걸 해석 못하면 이 문제 절대 못 풀어요. 왜? 경아, 그치? 이 문제 해석했어? B를 꼭 붙여야 하는 줄 알고 B랑 C 사이에서 있는데 A도 되는 거죠. A도 되는 거지. A에서 출발했으니까. 그죠? 자, 지금 이 멘트, 지금 이 두 줄이 주는 말이 뭐야? 뭐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는 거야? 그래. 범위 주고 있는 거야, 범위. A의 범위 주고 있는 거야. 그죠? 자, 지난다니까 곧 뭐 해야 되니? 대입이죠? 지난다니까 곧 대입이지? 그러면 B는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가 되니까 이 B 자리에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이제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6은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달라는데 여기 얼마야? 4. 그래, 인수분해니까 4,0이잖아. 요 A가 의미하는 게 누구의 값이라고? X의 값. 그럼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는 거야? 0부터 그렇지 4까지 움직이는 거였지. 됐나요? 자, 그래프를 무조건 그려주라. 그래프 그림 연습해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아래로 볼록의 꼭지점이 몇 콤마 몇입니까? 마이너스 1 콤마 5가 되겠죠. 마이너스 1 콤마 5가 되겠지. 마이너스 1 콤마 5고 0에서부터 4까지니까 0은 한 이쯤에 있을 거고 4는 한 이쯤에 있겠지. 그럼 이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해달라네. 그럼 A가 몇일 때 최소고 0일 때 최소겠지. 그럼 0이니까 이제 최소값 얼마니? 6. A가 몇일 때 최대야? 4가 되겠지. 그럼 최대값 얼마야? 30 내건데 30. 그죠? 그러면 이 둘을 뭐 하래? 곱해요. 180. 좋았어. 다시 55번. 점점 하나씩 맞추고 있어. 잉? 자, 우리 가볼까? 야, 여기 봐봐. 지금 우리가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냐? 없어. 그럼 기현아, 우리가 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넌 무슨 방법을 택할래? 전개할 거야. 그래, 말 그대로. 자, 전개할 겁니다. 저 완전 제곱식이니까 앞에 거는 루트, 뒤에 것도 루트, 제곱하면은 루트가 둘 다 사라지면서 더해주면 되겠지. 그럼 더해주면은 안에 있는 것끼리 더해주니까 28 더하기 3x 플러스 4y 더하기 2루트에 이 녀석은 17 더하기 3x 11 더하기 4y 곱해주면 이게 식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지. 계산 좀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계산 좀 하러 갑시다. 그럼 28 더하기 3x 너무나도 좋네. 너무 땡큐한 거 아니냐? 이게 얼마나 고좋냐? 아, 이거 진짜 이 문제 다 줬다. 완전 센스 있네. 더하기 2 루트에 자, 전개하러 갑시다. 17 곱하기 11 합시다.
어? 17, 11이니까 17, 17이니까 187이죠? 그죠? 187에다가 더하기 얘네들이 곱하니까 4, 7에 28에다가 68y가 되겠네. 68y. 그죠? 68y. 약간 찝찝한데 일단 해보자. 일단은 그냥 해보자. 찝찝하다. 4y 바꾸자. 4y 뭐로 바꿀래? 그지? 8-4x로 바꾸자. 찝찝하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이거 계산한 게 19-3x라고 바꿔주면 되겠네. 그러면은 17 곱하기 19에다가 그 다음에 얘 녀석 급하니까 마이너스에 51x 그 다음에 이 녀석과 이 녀석 계산하니까 더하기에 57x 그 다음에 마이너스 9x 제곱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네. 87은 안 지워요. 187도 지워야 되는구나. 요거부터 주면 되겠지, 요거부터. 그죠? 그러면 17 곱하기 19 한번 해볼까? 그러면 7, 9, 63에다가 9에다가 5 하니까 15가 되고 7, 1이니까 3, 2, 3, 323이겠네요. 323. 오케이? 야, 그러면 여기 바깥쪽에 있는 이 친구는 고정값이냐 아니면 움직이는 값이냐? 고정값이지. 그러면 이 녀석은 고정값이니까 36 플러스 2로 2에 마이너스 9x 제곱에 플러스 6x에 플러스 323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 이 안에 있는 이 친구가 작으면 작을수록 최대값이야 최소값이야? 최소값. 작으면 작을수록 최소값. 그럼 이 친구는 제일 큰 값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래프를 잘 봐봐. 식을 잘 봐봐. 식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 그럼 뭐밖에 없어? 최대값밖에 없잖아. 그래서 최대값 물어봤네. 이해갔냐? 이해갔냐? 그럼 결론은 뭐야? 이 녀석의 무엇을 찾으라? 최대값 찾아라 라는 말이겠지. 그죠? 그럼 이제 루트에 마이너스 9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에 3분의가 맞나요? 3분의 2x가 되겠네요. 3분의 2x 그 다음에 반틱의 제곱이니까 9분의 1에 마이너스 9분의 1에 플러스 323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네. 그러면 얘는 36 플러스 2루 2에 마이너스 9에 x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체 제곱에 그 다음에 얘랑 만나서 얘한테 주면 되니까 324가 되겠네요. 그럼 x가 몇일 때 최대야? 3분의 1일 때겠지. 3분의 1일 때 최대 얼마야? 324인데 누구 위에 씌어져 있으니까? 루트까지 씌어져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36 더하기 2루트에 324가 최대값이 되겠네. 야, 324는 누구의 제곱이냐? 18? 18의 제곱이네요. 18. 그러면서 얘가 36 더하기 36이니까 정답은 72가 정답이겠네. 형 이렇게 풀지? 그래. 2차 함수라는 거 계속 생각을 해야 돼. 이 안에 있는 값이 x값의 변함에 따라 y값도 변한다? 그럼 무조건 함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무조건 함수. 서영이 무슨 생각해? 자, 가보자. 정칠 것 같아서 그냥 바로 내가 할게요. 이런 문제 나오면은 무조건 뭐로 문제 풀면 되겠니? 무조건 닮음이지. 무조건 닮음이지. 자, 무조건 닮음입니다. 자, 이 길이를 내가 A라고 잡고요. 이 길이를 내가 B라고 잡을게요. 나는 웬만하면 이거랑 이거의 닮음을 먼저 쓰긴 하거든. 저거와 저거의 닮음.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반 쪼가리 한번 나눠볼게. 그럼 얘가 3루트 2가 되겠고 여기도 이제 3루트 2가 되겠지. 아니? 그럼 내가 닮음 쓸 거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의 닮음비를 쓸 겁니다. 어차피 이거는 계산이 좀 빡셉니다.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문제는 그냥 지나가던 꼬마도 다 푼다고. 그만큼 많이 나오고 그만큼 접근하기가 쉽다 이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내고 싶은데 어렵게 내면은 뭐밖에 없다고 선택지는? 계산을 어렵게 낼 수밖에 없다고. 이 문제는 몇 번만 접해보면 그냥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 닮음비 쓰는 거야 무조건. 근데 무조건 내고 싶은데 다 맞출 것 같아. 어렵게 내는 건 계산밖에 없다고. 계산 더러운 거 진짜 많아. 풀다 보면.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계산 더 어려운 게 너무 많아. 이 문제는. 그래서 자, 요 녀석 대 요 녀석으로 B로 잡아보자고. 그러면 요 녀석은 길이가 얼마입니까? 그지? 3루트 여기 B 빼면 되겠죠? 그러면 3루트 2 마이너스 B 대 얼마로? 3루트 2는 이 길이 요거 대 요거로 잡아볼까? 그럼 몇 대 몇이야? A 대 6루트 2라고 잡아도 되겠지? 그죠? 그러면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3루트 2A는 여기다가 얘랑 곱하면 되니까 36 그죠? 마이너스 6루트 2의 B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 되셨나요? 자, 그러면 니네는 A로 잡을래? B로 잡을래? A. A로 잡을까? 자, A가 좀 더 간단해 보이네. 그러면 3루트 2분의 36 빼기에 이 녀석과 이 녀석 약분하면 얼마냐? 2B가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의 목적은 이 녀석의 넓이값 구하는 거니까 저 녀석 넓이값은 A 플러스 이 길이 얼마야? B가 되겠죠? 여기 45도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며 45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 길이 얼마야? 6루트 2에서 B를 뺀 값이랑 똑같겠네. 그러면서 A 더하기 6루트 2 빼기 B 곱하기 높이 B 나누기 2를 내가 하나의 함수식 Y로 보겠다 이 말이겠지. 그러면 이제 A 대신에 누구 집어넣을 거야? 그래. 계산 더러운 이 친구 집어넣어야겠지. 그죠? 자, 약분 좀 해봅시다. 자, 약분하면은 얘는 루트 2분의 12가 되고, 자, 이 친구 또 유리화하면 몇 루트 몇이야? 그래. 그나마 좀 계산이 깔끔하네. 그러면 그대로 6루트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12 루트 2 빼기에 얼마냐? 3B야, 3B. 마지막까지 이제 쉽지 않게 주겠네. 마지막까지 쉽지 않게 주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B 제곱 플러스 6루트 2B를 Y라고 잡아놓고 2분의 3을 자, 계산 틀린 거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해주라. 나 다시 처음부터 풀기 싫다.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묶어주면 B 제곱 마이너스 얼마? 4 루트 B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반띵의 제곱하니까 얼마다? 8 마이너스 8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2분의 3에서 B 마이너스의 2루트 2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12값 되겠네. 그죠? 그럼 넓이의 최대값은 얼마야? 12가 정답이겠지. 한 문제 남았어. 그 진짜 그대로 계산이야. 이 문제는 어려운 게, 이 문제는 진짜 예전에도 말했지만 닮음이 그냥 끝이야. 변별력을 내면 계산 더러운 거지 뭐. 자, 자습은 여전히 기출 줄게요. 기출 중간 파트 줄 거고 서영이랑 기현이가 월요일날 시험이기 때문에 숙제할 시간은 없을 거예요. 월요일날 이제 실제 학교 시험이기 때문에 숙제할 시간은 없고 오늘 내준 숙제는 수요일까지 풀어오세요. 경욱이 개꿀이네. 그지? 자, 오늘 내준 숙제는 오늘 숙제는 언제까지? 수요일까지 풀어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공통수학 to 센 50쪽부터 53쪽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기현이랑 우리 서영이는 토요일날 10시까지 오시면 돼요. 10시까지. 결전의 날이잖아.